탄핵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실제 탄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렇게 이대로 지방선거 치르게 되면은 폭망은 확실한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내년쯤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제스처를 취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못하면 오히려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장 대표 체제가 지방선거 전에 붕괴될 가능성도 이 시각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 소식 좀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말고는 잘 이거 안 하니까. 네, 뉴시스. 네, 이 대통령 지시에 정부 전국 빗물바지 408만 곳 정비 완료. 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데 이거. 408곳도 힘든데. 4,080곳도 아니고 대통령이 하도 그냥 뭐 다그치고 계속 반복적으로 쪼니까 이거 그렇게 강력하게 안 쪼면 이 408만 곳이라는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엔 다 또 사진 찍어서 어플로 막 민원 올리고 이러니까 이건 뭐 얄짤 없는 거예요. 예.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디테일도 챙깁니다. 대통령실에서 MBC. 네, 빨간 속옷 입어라. 이불 씌워 때리고 한 공무원의 계엄놀이. 네, 계엄이 유행이야. 그래서 양양군 7급 공무원인데 정말 그 환경미화원님들한테 못 쓸 짓을 했더라고요. 그죠? 완전 정신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뭐 자기 주식 떨어지면은 가위바위보 시켜서 지는 놈이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또 사기도 했다며. 네, 종목 사라고 뭐 또 강요도 하고. 속옷도 막 맞춰서 입으라고. 네. 뭐 거의 양양.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건성동 애들도 나와바리라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건성동, 아성, 건성동의 나라 아닙니까? 그 동네가 다. 강릉왕이라면서요? 건성동이? 그러니까 그 강릉 속초까지 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양양군에서 I'm sorry 했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제신문. 네, 강훈식 양양 괴롭힘 공무원 감사 수사로 엄정 조치 지시. 이런 디테일 챙기는 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반대 급부까지 또 있습니다. 국민일보. 네, 에이펙 숨은 영웅 환경미화원 봉사자 포상 받는다.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 원래 편집이라는 게 요 놈은 때리고 요 놈은 여기서는 상 주고 하면 이게 뉴스가 탁 이게 컨트라스트가 되면서 네네. 야마가 팍 살거든. 근데 이거 안 써줘 잘 기사를. 네, 기사 되는 거 알면서 말이죠. 그러게요. 그것도 대통령이 시킨 거거든. 상 줄 사람 발굴하라고. 에이펙 끝나면서. 네? 훌륭합니다. 네.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도 또 뺍니다. 잘. 이를테면 뭐 플래카드 정치 현수막 네. 그 개천 못하도록 예. 대통령이 강력하게 국무회의에서 지시했거든. 지난 11월 10일 국무회의인가. 네. 근데 그거 결국은 이제 행안위 통과를 했죠. 행안위 소위 통과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마다 또 자기들 홍보해. 자기가 했다고. 여하튼 뭐 그러나 마나 그 뭐 일단 그 플래카드 안 보면 좋은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아직 많아요. 예. 할 일이 그리고 많습니다. 이제 또 이사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찝스. 네, 청와대 복귀 현실화되자 용산도 움직였다. 국방부 238억 들고 원래 자리로. 근데 어떤 신문은 뭐 청와대 옮기는 바람에 238억 더 든다. 이런 식으로 쓴 데도 있더라고. 응? 진짜. 그건 진짜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들이 헤쳐먹은 거 얼만데 진짜. 그냥 원산 복귀하는데 와. 돈 든다는 걸 가지고 또 강조하는 매체들이 정말 있더군요. 그런가 하면은 뉴스원. 다이소 편의점에 몰려오는 중국인 명동상권 살아난다. 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명동상권 살아나고 중국이 지금 뭐 나름대로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어디 있더라? 중일 관계가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죠? MBN. 중국 대사 만난 장동혁.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이유. 네. 한중 관계 한국에도 기회돼야. 아니 곽우진 기자님 야당 출입하시니까 네. 지금 뭐 저 내란당 그리고 뭐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더라고. 이거 사실 난리가 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가 당장 이제 지금 뭐랄까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지층들에서 어필할 수 있기 위해서 좀 센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렇죠. 현중 정도 자극하고라고 하지만 본인이 제일 야당의 대표인데 대사가 와서 하는데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안 만날 수 없죠. 그리고 만났는데 거기서 막 얼굴 붉힐 수 없잖아요. 만나면 당 대표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덕담하고 악수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건데가 사실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무슨 본인이 이 아스팔트에서 정치하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만 던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날도 사실 백그라운드 브리핑 때 기자들이 괜찮았냐고 분위기 실제로 안에서 비공개 때 어땠냐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네. 근데 대변인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죠. 약간 좀 연구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비공개 때 자기들이 싸질러는 똥이 많으니까 네. 그동안.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제 비공개 시간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우려라든가 좀 전달을 했다 이런 저 심각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했는데 이제 이 말은 또 박힐 수가 없는 거죠 차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사진이 이렇게 붙어갖고 돌아다니면서 장동혁 대표 중국 만나가지고 대사랑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 찍었어? 이렇게 또 지지층 커뮤니티에서 비난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지지층 뭐라 생각하냐? 아 역시 장동혁 대표는 약해서 안 돼.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 대표가 됐어야 돼.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 대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약간 친윤계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강성 지지층 어필하는 건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당 대표인데 너무 이쪽으로 가서 완전 중도랑 하게 되면은 지방선거 어떻게 치를 건데 이것도 하고 그렇다고 약간 중도적인 포지션을 하려고 하면 바로 강성 지지층이 너 그러면 안 되지라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박스권 20%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무원칙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막 좌충우돌 뭐 광주 가서 쫓겨나는 거 그림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안도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를 다 하면 양쪽을 다 잡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사실 이게 착각인 거죠. 왜냐하면 그 일관성이 있어야 왜냐하면 모두 다 알잖아요. 정치인이 하는 모든 메시지와 언행은 일종의 쇼맨십이 들어간 거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쇼맨십의 진정성이 1%라도 들어가 있냐 아니냐가 이제 드러나야만 지지층이든 중도층이든 움직이는 건데 광주를 간다고 뭐 월간으로 해가 호남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겠다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을 가더라도 그러간다 갑자기 호남 사람들이 돌아서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앞에서 시민단체가 막아섰던 것처럼 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지금 뭐 국민이 어떤 입장인 건데 명확하게 하고 윤석열과 손 그을 건데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만 광주 시민들이 이런 거를 선언했으니까 국민의힘이 와서 광주 영령 앞에 참배하는 거를 봐줄 수 있다가 되는 건데 전제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저 참배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느 광주 시민이 그걸 모욕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뭐 좌충우돌하는 행보 자체가 네. 본인의 정치적인 한계라고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지금 뭐 김용태나 그런 젊은 층에서는 계속 윤석열이랑 절연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 상태로 지방선거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까? 현재 지점에서 사실 보자면. 지금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비공개로 각 선수별로 의원들하고 이제 비공개 간담회도 연속으로 하면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도 결국 다 똑같은 목소리, 특히나 이 수도권과 충청권 의원들이 한 목소리 이러면 우리 지방선거 폭망이다. 어떻게든 중도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어놓아야 한다. 뭐 당명을 바꾸든 뭔가 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워낙 한쪽에 깊이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기자들이 백브리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12월 3일에 메시지 어떻게 되실 거예요? 이거거든요. 1주년이 다가오는데 국민이 지금 뭐 했는데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여긴 다 공감합니다. 대변인도 인정해요. 메시지 나올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건데 이거에 답을 못 하는 거죠. 그래놓고 꺼낸 카드가 12월 2일까지 하루 전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호남만 빼고 순회하면서 규탄대 열겠다. 대장동. 네, 국민대 열겠다. 대장동 항소포기 문제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압이 있다는 거를 뭐 이렇게 외치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뭐 거의 이제 공식 석상에서는 말을 좀 아끼고 있지만 탄핵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정조사하고 특검하고 나면 결국 이재명 내려와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원하는 이제 탄핵의 그거를 계속 이걸 해소해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실제 탄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렇게 이대로 지방선거 치르게 되면은 폭망은 확실한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내년쯤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제스처를 취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못하면 오히려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장 대표 체제가 지방선거 전에 붕괴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대위 갈 거라고 생각해요. 기자님 말씀대로 비대위 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사실 네. 일단 추경호 27일
이후가 이제 본격적인 그 앞으로 향후 네. 상황에 대한 바로메터가 되지 않을까. 구속되면 또 이제 위헌정당 해산으로 또 가고 하니까. 네. 예, 그런 것도 그 있는데. 오늘 또 정청래 의원이 그 얘기를 했고 네. 대표가. 근데 이제 장동혁은 지금 정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낚싯대를 한 10군데다 뿌려놓고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자기가 가진 게 워낙 없다 네. 보니까 우리 이제 대학교 때도 연애 어설프게 하는 애들 보면은 막 던지잖아. 문어발. 주변에 네. 모든 우리 과에 그냥 우리 여학생들한테 다 던져 주파를. 선수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 하나만 걸려라. 딱 하나 해서 바로 우리 박지희 씨처럼 바로 갈아타지. 디졸브 없이 자신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낚싯대를 죄송해요, 10개를 아닙니다. 거는 거를 아니 낚싯대를 여러 군데 걸면 다 알잖아 여러 군데 걸고 있다는 걸. 그럼 어디서든지 환영을 못 받고 진정성을 확인을 못 받는 건데 맞아. 본인은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실력이 없으니까 정치적 기반도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어디든지 하나만 반응이 오면 그쪽으로 가겠다. 근데 유력한 건 그 클래식한 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다 모여.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막고 싶은 사람은 우리 빅텐트 안에 다 들어와. 이게 유력해요.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 그거. 근데 그게 이제 안 먹힌다는 거지.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장동 그 프로파간다를 계속해도 사실 대통령 지지세는 네. 20대나 특히 TK에서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그렇죠. 반등하는 추세거든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 안 먹히는 거야, 대장동이. 연합뉴스. 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5.9%, 민주 47.5, 국힘 34.8. 여기 보면은 오히려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향신문에 따르면 네, 이 대통령 지지율 55.9%, 전주 대비 1.4%포인트 올라 순방 경제 외교 성과. 안 통합니다. 유일하게 지금 쓰는 수가 대장동 가지고 흔드는데 안 먹혀요. 한국경제. 네, 이 대통령 지지율 60%, 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여기 이제 갤럽 소위 말하는 국임당 20% 박스권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비즈니스. 네, 이재명 지지율 60%로 1%포인트 상승, 중도층 긍정 66%로 3%포인트 올라. 네, 여하튼 내란당 전혀 기술이 수가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2월 3일이 아마 지옥처럼 느껴질 텐데 아무런 저도 오늘 무슨 뭐 대변인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기자들이 계속 우리 곽우신 기자님 말씀 맞다는 묻던데 전혀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원래 원하는 그림이 레거시 언론들이 더 나서가지고 보도를 더 막 쏟아져가지고 이제 타고 올라가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연결되는 외압의 제일 정점이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목표점을 찍어놓고 밑에서부터 법무차관, 장관 뭐 이렇게 쭉쭉쭉 뭔가 계속 의혹 제기를 막 하면서 가지치기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조용해. 보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 언론들도 일단 시킨 대로 불을 지펴봤는데 검찰하고 돼가지고 해봤는데 그 뒤가 없어. 빌드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도가 안 나오니까 여론들도 움직이질 않아. 지지율도 더 올라. 우리 캠핑 가가지고요. 네. 그 젖은 그 나무 네. 불 붙이려고 할 때 신문지 몇 장 가지고 붙습니까? 그 냄새 엄청나요 그렇게 하면은. 진실이 없으면 택도 불 없습니다. 모두 기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 사실 지난주에도 월화수목금 매일 규탄대회 할 거라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어디야 그저 나무기네 그 사무실 앞에 네, 가가지고 빌딩도 가서 했었잖아요. 15명인가 왔다고요? 그게 월화수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목금 아예 하지도 못했어. 불이 안 붙어. 네, 미리 기자들한테는 물론 공식으로 공지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우리는 연일 해가지고 이거 띄울 거다라고 했었는데 월화수하고 끝났어요. 물론 이제 명분은 있죠. 뭐 거기 빌딩 앞 같은 경우는 주택가고 뭐 되게 너무 하면 소란스럽고 뭐 이런 이해는 됩니다만. 하지 말았어요. 그럼 애초에 거기를 왜 간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작게 하고 소소하게 그날 13분 만에 끝나버렸거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 네. 그럴 거면은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건데 네. 오히려 모양새만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어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안 온 의원들은 뭐 페널티 준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뭔가 지도부가 어떻게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대여투쟁에 장애투쟁에 뭔가를 붙이려고 하는데 막상 의원들부터가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지금 여기서 괜히 내가 적극적으로 해봤자 특히 그렇죠. 저쪽 영남권 의원이 아닌고서는 굳이 이렇게 해서 사실 한 장 찍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그냥 본인들이 일정 소화하고 지역구 하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장동혁 체제가 이미 지금 벌써 상당히 당 내에서 위신을 많이 잃고 있다. 맞습니다. 눈 올 때 캠핑 가서 너무나 산속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못 나옵니다. 그렇죠. 네. 캠핑 얘기를 계속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네.
요새 제가 지금 캠핑 관련해서 저희 네. 방송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지금. 그래요? 캠핑에 빠지셨구나. 네. 아니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보는 방송을 만들까? 근데 요즘 고민. 캠핑 다 유행 지났다. 지났나요? 네. 요즘에 알겠습니다. 캠핑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네. 뉴스나 열심히 하다가